사실은 이 욕망의 그래프는 결국은 불안의 그래프라고 말을 해도 좋고, 그리고 이 모양새를 갖다가 그 프랑스어로 포아르도 앙고아스라고 해가지고 불안의 배, 그러니까 먹는 배요. 그러니까 먹는 배처럼 생겼는데 불안을 나타내는 그러한 배다. 그 정도로 이 욕망의 그래프는 욕망의 그래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불안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욕망의 그래프를 갖다가 끌어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 모든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이 언어 존재, 즉 언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말하는 주체로 탄생하면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니피앙의 연쇄거든요. 시니피앙의 사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니피앙이야. 일종의 기호 형식입니다. 기호 형식의 사슬이야. 사슬이 목소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소리가 되어서. 그러면 이것이 시니피앙의 연쇄고, 그러면 이것의 의미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소시르식으로 X축, Y축의 그런 좌표에서 의미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적으로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이해를,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기다리, 고기다리, 그 다음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요것을 예로 든단 말이야. 아버지 가방에 할 때 가짜가 조사냐, 가방에 이라는 단어를 형성하는 하나의 음절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맨 뒤에 가서 소극적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그 사후작용이 소극적인데, 이것을 락강은 프로이트에게서 발견한 사후작용을 언어학적으로 연결시킨 일종의 사후작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소파의 등받이에 두 단추처럼 이렇게 단추처럼 소파를 누르는 단추처럼 이게 뿌엔드 까피똥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뿌엔드 까피똥, 이게 소파야. 소파 뭐야? 뿌엔드 까피똥. 그래서 이 일종의 점, 누빔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A다 이거지. A가 큰 타자에서 시니피앙의 장소에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요것의 의미작용은, 요 시니피앙의 의미작용은 나중에 소극적으로 A에서 소극적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맨 처음에는 말하는 주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원시적인 주체였어. 주체 S였다가 말하는 주체가 되면서 말하는 주체가 이게 분열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게
자이상이다 이거지. 자이상. 오케이? 자이상. 자이상이야. 요것이 이데알 듀모아라고 해서 자이상이다. 여기 맞아? IA가 맞지?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덧붙이느냐 하면은 바로 거울 단계를 락강이 발견한 거울 단계를 여기다가 도식 L을 여기다가 합친다 이거지.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느냐면 여기가 거울 이미지야. 여기가 거울 이미지. 오케이? 거울 이미지가 이것이 뭐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요쯤 돼 요쯤. 오케이? 거울 이미지. 이것이 IA야. IA. 이게 거울 이미지야. 거울 이미지. 거울 이미지. 거울 이미지를 이 주체가 거울 이미지를 자기의 거울 이미지를 볼 때 A가 그것을 인정해주면 여기에 바로 자아가 형성된다 이거야. 자아가. 오케이? 자아가. 그래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S가 주체가 거울 이미지를 볼 때 큰 타자가 인정을 해주면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됩니다. 화살표가 자아가 형성되면서 그 A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이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이게 요것이 선이 이렇게 있다고 선이 돼서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A가 된다. 요게 그대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도시엘이야 이게. 응? 도시엘.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은 의식적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의식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거울 단계야. 자, 이게 의식적이야. 또 말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 하면요. 이쪽이 에농세야. 이게 하층이야. 욕망의 그래프의 아래층이야. 에농세의 차원이야. 발화 문의 차원, 발화 내용의 차원이야. 오케이? 발화 문의 차원이야. 그래서 난 발화 문이 더 좋은 것 같아. 발화 문.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기호 형식의 사슬이 기호 형식의 연쇄 또는 사슬. 이 사슬이 이렇게 있다 이거지? 이 목소리. 이게 주체의 요구야. 주체의 요구. 자, 요구란 말이야. 요구.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 요구라고 할 때. 자, 주체가 지금 이것은 말하는 주체의 그래프야. 말하는 주체의 그래프인데 이쪽은 육체야. 육체. 이제 그러면 맨 처음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뭐냐면 육체적인 욕구가 있어. 육체적인 욕구라고. 육체적인 욕구야. 욕구. 프랑스 말로는 무주행이야. 영어로는 니드야. 이쪽은 요구란 말이야. 인간은 뭐냐면 스스로 무엇을 할지 몰라? 스스로 먹이를 찾질 못해.
그러니까 무언 상태에서 반드시 이 요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해달라고 요청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의 피지컬한 육체는 반드시 말을 통과해서 그것이 욕구가 충족될 수가 있어. 자, 이게 요구야. 그런데 요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요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호 형식의 사슬이라는 점에서 말이야, 이게. 말에 의한 요구야. 말에 의한 요구. 오케이? 말에 의한 요구. 이게 말이야. 목소리, 요구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그 요구를 듣는 사람이 존재가 돼야 돼. 누구누구에게 요구해. 누구누구에게 요구해. 이 누구누구에게 요구한다는 이 에게는 대개가 모성적 큰 타자. 다시 말해서 어머니로 대표돼. 이 요구가 도달하는 장소가 어머니다 이거지. 자, 여기서 이제 도표를 그리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자, 이 어머니, 이게 모성적 큰 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 이 큰 타자가 가장 고유한 의미에서 최초의 큰 타자야. 오케이? 그런데 거울 단계에서 너 그것이 너의 이미지 맞아 라고 여기서 인정의 신호를, 오케이? 인정의 신호를 보내는 것도 큰 타자야. 오케이? 이게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게 같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걸 잘 알아둬야 돼. 주체의 모든 주체의 요구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 큰 타자를 향한다. 큰 타자를 향해. 이게 향하다야, 향한다. 큰 타자를 향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은 주체든 요구든 큰 타자로부터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아주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자, 우리가 잘 보자. 우리가 말을 하잖아? 그러면 시니피앙의 장소에서 시니피앙을 가지고, 그리고 시니피앙의 장소에서 시니피앙을 가지고 시니피앙으로 무엇이야? 큰 타자, 시니피앙의 장소인 큰 타자에게 요구를 해. 그러면서 말하는 주체가 큰 타자 속에서 발생해. 굉장히 꼬이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것을 이게 그래프로든지 뭐든지 어떤 공간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요구를 한다. 언어는 사용하는 것뿐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요구를 하는 대상이 큰 타자가 있단 말이야.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근데
큰 타자의 장소에서 큰 타자의 시니피앙을 이용해서 큰 타자에게 말을 함으로써 큰 타자 속에서 말하는 주체로 발생한다는 거야. 알겠어? 지금 언어를 얘기하는 거야. 언어.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무엇이냐면, 자, 이쪽은 뭐야? 피지컬하다 이거지.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완전히 이것은 사물이야. 이쪽을 존재라고 그래. 존재. 존재가 말하는 주체, 언어의 언어 존재로 다시 태어나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야. 언어의 질서에 따라서 이 존재가 재편되는 거야. 완전 재편되는 거야. 이럴 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 때 이것을 존재의 죽음이라고 해. 이게 1차적 죽음이야. 1차적 죽음. 알겠어? 1차적 죽음. 김춘수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얘 땡이다 이거야. 땡. 오케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죽음이 되었다. 나는 죽어. 나의 존재는 죽어버려. 이 존재는 존재의 죽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쪽으로 재편된다. 완전히 언어의 질서에 따라. 그 언어의 질서는 뭐냐?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 주체에게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무엇이냐면은 큰 타자에 의한, 큰 타자를 위한, 큰 타자의 주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완전히 여기에 이거는 그냥 늘 얘기하지만 장소다 이게. 장소. 그런데 이 장소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이 장소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마이너스 1이야. 알았어? 이게 시니피앙의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잖아. 시니피앙의 장소에는 시니피앙의 가치를 결정해줄 마지막 시니피앙 하나가 없다. 요걸 알아둬야 돼. 마지막 하나가 없어. 없음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시니피앙의 사슬은 메비우스의 띠의 형태를 가지게 돼. 오케이? 계속 반복돼. 알겠어? 왜 메비우스의 띠가 되느냐면 봐봐. 자, 이게 원이야. 원 안이 A라고 하자. 원 안이. 그리고 원 바깥이 난 A야. 결국은 무엇이냐면 S1이기 위해서는 S2를 지향해야 되는데 S2도 다 시니피앙이기 때문에 S1으로 와. 결국은 뭐야? 가치 결정의 실패. 요것을 상징계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동시에 요 움직임은 결국은 S1에서 시작해서 S1으로 되돌아오는 시니피앙의 장소에서의 움직임으로 막을 내리게 돼. 결국 S1으로 되돌아와. 그러니까 S1이 가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S1이 아니어야 돼. S1이 아니어야 돼. 오케이? S1이 아니. 이게 자기 자신과의 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저긴데 임진수라고 하는 시니피앙이
임진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딱 하기 위해서는 임진수라는 시니피앙은 그것이 아니어야 돼.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이름이 자기와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정신분석에서는 그것을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혼동이 무지하게 오지. 자, 이렇게 되지. 자, 자, 여기가 중요해요. 요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A가 A 아니기 위해서는 요것이 두 번 이렇게 돼야 돼. 두 번. 이렇게. 요게 바로 미비우스의 D야. 오케이? A가 마이너스 A와 통해야 돼. 그러면서 메비우스의 D 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야. 메비우스의 D야. 메비우스의 D. 메비우스 D. 이것이 반복해. 이게 바로 반복감각이야. 반복감각. 이것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나이 들어서 치매를 한다든지 강박증 환자라든지 교수들 여러 명이 강박증에 걸렸는데 그 사람들 만나면 2시간을 얘기하는데 가시가 정말 똑같아. 엄청나게 괴로워. 자리도 못 뜨게 해. 나중에는 무서워. 알겠어? 이게 강박.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증상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말을 사용할 때 이 반복 강박에 기초해서 이 조건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상층을 그리는 거야. 상층. 상층을 그리는데 상층은 뭐냐? 이게 무의식이야. 무의식. 오케이? 무의식 또는 무의식적. 오케이? 이쪽은 무엇이냐면 에농시아시오냐. 에농시아시오. 발화 행위의 차원이야. 발화 행위의 차원. 2층이야 이게 상층이야 상층.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하층이야. 하층.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메비우스의 띠를 그리면서 동시에 이게 두 번째가 나오는데 이게 반복이 계속 띠 위를 시니피앙 사슬이 계속 반복돼. 그 반복하면서 무엇이냐면 이 반복이 어떤 구멍을 파더라 이거야. 구멍을 판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구멍 주위를 맴돌면서 반복하더라 이거야. 구멍을 파다. 또는 구멍을 파면서 반복된다. 계속 구멍을 파면서 사실은 그 구멍은 원래 있었던 구멍이야. 그 원래 있었던 구멍이 이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마이너스 1. 구멍. 내가 이것을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A에, 이게 A야. 그런데 요게 마이너스 구멍 하나가 났어. 그래서 요것을 뭐라 그래? A, B급진 A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요 구멍 말고, 구멍 이외에는 전부 시니피앙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니피앙이 계속 다른 시니피앙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자기에게로 와. 그런데 요 구멍을 주위로 메비우스의 띠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구멍을 파면서 구멍을 만들면서 구멍 주위를 계속 반복하더라. 반복하는데
이 구멍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게 바로 욕망이다라는 거야. 사실은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마이너스 1의 구멍이냐 그게 아니라 이게 욕망과 연결되는 거야. 여기서 이 A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세 번째 그래프가 여기에 D가 있다 이거야. D, 오케이? D가 바로 욕망이야. 데지르의 D야 이게. 데지르 이게 욕망이다. 욕망이다. 이것을 어떻게 그리느냐? 락강이 요 부분을 다른 위상학으로 그려. 요것을 끌어들이면 더 편해. 이것도 위상학이지, 메비우스의. 그리고 위상학 이게 투라고 그러자. 위상학 도형, 투라고 그러자. 투가 뭐냐? 바로 원한면이다. 원한면이다. 이거지. 원한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윗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의식적이고 무의식이야. 명사로서. 자, 그러면 이게 원한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이거. 자, 원한면이 이건데, 그러면 원한면을 한번 그려보자, 이제. 원한면이야. 도너츠를 생각하면 된다. 도너츠나 큐브를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치미피앙의 사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엇이냐면은 이게 움직인다 이거지. 이렇게 움직여. 오케이? 자, 됐어? 이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너츠가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 도너츠가 원래 있고 그 위에 시니피앙의 사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니피앙 사슬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돌아오더라 이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다시 만나더라 이제 이게 바로 메비우스티야. 그러니까 두 번 이상 시니피앙 사슬이 도너츠나 튜브 표면을 돌고 다시 오면은 요것을 싹 빼잖아. 그 안에 그 도너츠와 그걸 제거하잖아. 그럼 메비우스티가 돼. 메비우스티. 오케이? 그러니까 메비우스티가 띠처럼 움직이면서 도너츠를 만들더라. 튜브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요것은 D야. 오케이? 요것은 D. 시니피앙의 사슬의 요구. 오케이? 요구야. 그러니까 demand. 요구. 그런데 이 안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빈 공간이 구멍이야. 오케이?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함께 원을 그리더라.
자, 이게 계속하면서 무엇이냐면 이 안에 원이 만들어지더라 이게. 그 튜브 속의 움직임이 빈 공간이 움직이는 거야. 빈 공간이 그냥 움직여. 그냥 빈 공간이. 오케이? 요것이 뭐냐면 D다 이거지. D. 오케이? 이게 욕망이다. 자, 알겠어? 요게? 자, 여기서 요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D와 사실은 락강은 말이야.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은 게 이것은 영어로도 안 되고 그리고 독일어도 안 되고 프랑스어에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프랑스어만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A 대문자 타자, A 소문자 따자 또는 오브젝트 띠따 이거와 이게 뭐야? A야. 대문자 소문자의 차이뿐이지 A야.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아더가 돼. 그러니까 너희들 틀렸다 이거야. 왜? 이 A는 알파벳의 알파야. 시작이야. 그러니까 시작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도대체 아더는 O니까 알파벳 순서의 중간밖에 안 되는 거야. 또 하나가 있어. 여기 봐. D와 D. 야, D와 D. 쌍을 이루어. 요구와 욕망. 요구와 욕망인데 D와 D야. 근데 영어로도 되지 않느냐. 영어로도 디맨드. 영어로 그 다음에 여기서 디자이어.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 이 영어는 말이야. 같은 어원의 단어가 어느 영역의 언어권에 들어가잖아. 이게 같은 거야. 디맨드와 드망드는 같은 거야. 데지르와 디자이어는 같은 어원이야. 그런데 그 나라 언어로 가게 되면은 뜻이 조금씩 달라져. 예? 그러니까 이 디맨드는 드망드가 갖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전달하지 못해. 완벽하게. 오히려 이 드망드는 내가 얘기하잖아.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한다면 리퀘스트에 더 가까워. 리퀘스트. 그러니까 락강이 영어를 천박한 언어라고. 철학적이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드마운드다. 이게 짝을 이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분명히 드마운드는 데지르와 달라. 서로 체인지될 수 없어. 서로 환원할 수 없어. 그런데 데지르는 드망드와 드망드로부터 나오고 드망드에 의해서 생기는 빈 공간이야. 아, 재밌지?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르고 서로 환원할 수도 없고 서로 체인지할 수도 없어. 오케이? 그런데 이 데지르는 바로 드망드의 사슬로부터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오케이? 이게 하나의 원이야. 그러니까 몇 개의 원이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요걸 갖다가 좀 단순화시키면은 요 원이 있지, 그지? 요것이 드망드의 원이다라고.
또는 이쪽으로 그리자. 드망드의 원이야. 드망드의 원. 그런데 드망드의 원에 그 안에 이게 데지르의 원이 있어. 데지르의 원. 이렇게? 자, 여기 됐지? 자, 드망드, 데지르 두 원이 붙어. 그런데 데지르는 자, 이게 데지르야. 이게 데지르는 드망드로부터 나와. 그런데 두 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줘야 돼. 말하는 주체에는 반드시 이렇게 돼. D와 D가 합쳐지는 세 번째 원이 바로 말하는 주체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D와 D가 이게 플러스 되는 세 번째 원. 요게 이 전체가 말하는 주체에 의한 것이. 오케이? 자, 굉장히 지금 섬세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자. 자,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자. 이렇게 돌아가지. 요거는. 그지? 표면을. 잘 들어야 돼. 요거는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러면, 무엇이야? 데지르는 그 안에서 원을 만들면서 빈 공간을 만들어서 도는데, 이것은 이렇게 돌아가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알겠어? 반대 방향으로. 자, 반대 방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요게, 요렇게 가고, 요거는 요렇게 가. 반대 방향. 예? 자, 이게, 이렇게. 오케이? 이것은, 자, 요게 주체. 주체의 요구는 무엇을 발생시켜? 주체의 욕망을 발생시켜. 욕망을 내포하고 있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체의 요구, 주체의 욕망이니까,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말을 사용해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욕망이 생기는구나. 욕망을 내가 소유하는구나. 아니다, 이거지.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시니피앙의 사슬을 어디서 빌려와? 시니피앙의 장소인 큰 타자로부터 빌려오고 큰 타자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 자, 보자. 이 모든 게 다 큰 타자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야. 큰 타자의 장소에서. 자, 큰 타자의 장소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봐. 자, 이렇게. 자, 큰 타자의 장소에서 시니피앙 사슬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자. 큰 타자의 장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큰 타자의 장소가 시니피앙에 이루었다. 그리고 거기를 계속 이렇게 모래 같은 걸 갖다가 막 하면 모래에 이렇게 회오리가 되면서 구멍이 생기지. 그지? 구멍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 욕망이야. 욕망. 큰 타자의 장소에서 이렇게 돌리면 이게 막 시니피앙의 사슬이 이렇게 돌아가지. 그러면 시니피앙의 사슬이 돌아가는 나머지 시니피앙의 장소의 나머지 시니피앙들은 어디로 돌아갈까? 반대로 돌아가. 이렇게. 자, 여기가 있다. 이제. 여기에 이 안에 이게 큰 타자의 장소인데 이 안에 뭐냐면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어. 톱니바퀴에 이 하나의 축이 들어가 있어. 이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 자동차에 돌리는 축 있잖아. 이 축이 들어갔어. 이게 시니피앙의 사슬로서 오른쪽으로 돌아가.
왼쪽으로 돌아가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이 나머지 것은 위쪽으로 돌아가. 무슨 얘기인지 톱니바퀴를 생각하려니까 톱니바퀴, 오케이? 톱니바퀴, 자, 톱니바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큰 타자야. 그런데 이 안에서 말하는 주체의 요구의 시니피앙의 사슬이 이런 톱니바퀴가 있어서 톱니바퀴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오케이? 그러면 이쪽 거는 이쪽으로 돌아가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발견해. 이 모든 움직임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큰 타자의 장소에서. 따라서 두 번째 튜브가 필요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나머지에 둘러싸고 있는 큰 타자의 장소가 있는 거지. 알겠어? 자, 큰 타자의 장소가 사실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큰 타자의 장소가. 근데 큰 타자의 장소가 잘 봐봐. 이게 큰 타자의 장소 안에서 이게 주체의 요구란 말이야. 주체의 요구가 잘 들어봐. 요구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면 사실은 이 큰 타자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방향이 뭐냐면 주체의 욕망의 방향과 일치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D야, D. 큰 타자의 요구야. 큰 타자의 요구가 돌아가면서 요번에는 큰 타자의 그 안에 또 다른 원이 또 생겨. 이렇게. 또 다른 원이. 이런 식의 이 요구가 생겨. 이게 바로 큰 타자의 욕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이 락당이 말하는 두 원한면 껴안기야. 두 원한면 껴안기야. 이거란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 튜브가 주체의 튜브고 이것을 껴안는 것이 바로 큰 타자의 튜브야.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냐면 주체의 요구는 큰 타자의 요구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체의 욕망과 일치하고, 오케이? 큰 타자의 요구는 주체의 욕망과 일치하고, 반대로 주체의 욕망은 큰 타자의 요구와 일치해. 알겠어?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이제부터 나오는 거야.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이제서부터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봐봐. 시니피앙의 사슬에 의해서 뭐냐면 어머니에게 요구를 한단 말이야.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그지? 이럴 때 이게 무의식의 쪽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이럴 때 이 요구를 누구에게 해? 어머니에게 한다는 거야,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할 때, 이렇게, 자, 어머니에게, 자, 엄마, 한마디로 말해서, 나 엄마의 젖가슴을 빨고 싶어. 라고, 그래서 젖을 먹고 싶어. 라고, 이게 말로, 목소리로 요구를 했어. 이럴 때,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어머니 쪽의 욕망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어머니 쪽에, 자, 여기 봐. 큰 타자에게 요구를 하는데, 큰 타자의, 주체가 요구를 해. 주체의 요구 뒤에 바로 욕망이 숨어 있는데, 오케이? 이 욕망은 사실은 큰 타자의 요구와 일치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시니피앙에 의해서 요구를 할 때 뭐냐면 여기서 큰 타자의 요구와, 오케이? 큰 타자의 요구와 욕망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큰 타자의 요구와 욕망을 만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욕망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야. 욕망을. 자, 이 욕망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자, 욕망을 만나게 될 때, 이럴 때, 이 욕망을 만날 때, 이럴 때, 나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것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불안하게 하는, 또는 불안한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 하고, 이 욕망은 이 어떤 것을, 이게 X야. 오케이? X. 이 X를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한다는 거야. 감지. 이 불안하게 하는 어떤 것. 오케이? 이 어떤 것이 바로 라깡이 얘기하는 대상아야. 대상아. 오케이? 대상아야. 그러니까 이 대상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상아인데, 이 대상아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 여기서 보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포르투다 놀이를 생각을 하면 이제 쉬운 거야. 포르투다 놀이는 어떻게 돼? 어머니의 그 외출과 귀가를 무엇이냐면 아와 오의 대립으로 하니까 엄마가 와도 관심이 없고, 무엇이냐면 실패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실패. 보빈느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와 오가 이 보빈느 멀리 보내고 가까이 하면서 오 한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엄마가 와도 관심이 없어. 여기서 어머니의 상실이 나와. 어머니의 죽음과 상실이 나오고, 이렇게 상징적 놀이가 돼. 자, 여기서 이 실패가 바로 어머니의 부품이야. 부속물. 액세수아. 부속물이야. 이 부속물이 어머니의 찌꺼기 또는 나머지,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나머지, 여러분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이걸 당하면 알게 돼. 이게 이 실패야.
그런데 락강이 또 재미난 게 이러한 원한면을 만들면서 이것을 실패라고 하기도 했어. 여러분들 시를 하는 이것을 뭐라 그래, 이걸. 그게 자체가 실패인데 시를 그렇지. 하는데, 그래, 이게 실패야, 실패. 그리고 옛날에 바느질 때 고무를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실패. 요거랑 똑같다 이거지. 여기에 이렇게 됐다 이거지. 신이다. 이게 실패다. 그러니까 이 대상 아라고 하는 것은 봐봐, 여기 잘못됐대요. 자, 요것이 구멍을 판단했잖아. 여기 구멍. 요 구멍으로 사라진 거야. 요 구멍으로 추락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존재가 언어적인 주체가 되면서 존재는 죽으면서 남긴 나머지가 요 구멍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 욕망은 이 튜브 속의 욕망의 흐름은 이 중앙의 중앙으로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대상아주의를 보는 거야. 그러면 요러한 대상아가 뭐냐? 무엇이? 이건 그냥 대상아라고 하는데 요러한 부속물에도 가장 대표적인 부품이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품이 젖가슴이야. 일단 그러면 젖가슴. 두 번째 젖가슴. 똥. 이것은 나중에 둔부이기도 해. 그 여자들의 성적인 어떤 기관이야. 이제 둔부. 이게 관계가 있어. 똥. 그 다음에 목소리, 시선, 그리고 사소한 것. 이게 있잖아. 사소한 것. 아이들이 사소한 것을 이렇게 막 만지잖아. 사소한 것. 네? 프랑스 말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르히에. 우리말에 참 재미난 말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것은 부정문 같아. 아무것도 없다. 없다랑 어울려. 아무 것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김모시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렇게. 사실은 자기를 대상아로 삼는 거야. 자, 르히행이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근도 여기에 속해. 그래서 잘 보자.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A가 있는 거야. A. 그리고 욕망과 요구 사이에 접점이 있지. 요 접점이 바로 남근이야. 요게 아야. 요게 아. 오케이? 아.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됐어요. 자, 여기서 대지를 주체의 욕망이면서 왜? 시니피앙의 사슬이 이렇게 주체의 욕망을 만들어.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서 무엇을 끌어들여? 동시에 큰 타자의 요구와 욕망을 끌어들여. 그리고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가 시니피앙의 연쇄에 의해서 요구를 할 때 큰 타자의 욕망을 감지하게 돼. 그러면서 내가 여기가 꼬마 주체야. 꼬마 주체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큰 타자가 욕망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 이게 바로 캐보이야. 캐보이. 너는 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욕망은 1차적으로 뭐야? 주체의 욕망이야. 주체의 욕망인데 얘가 무엇을 요구를 해서 어머니가 그것을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할 때 엄빠가 어떤 요구를 하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것을 이 아기에게 나타나게 해. 바로 요게 큰 타자의 욕망이다. 욕망. 그러면서 자, 요것이 잘 보면 이 주체의 욕망은 간단히 말하면 큰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야. 오케이? 큰 타자의 주체의 욕망은 큰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야. 그러면 큰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려면 자기가 어떻게 돼야 돼? 대상 아에 위치시켜야 돼. 그러면서 자기에게 대상 아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럴 때 불안이 나타나. 오케이. 불안이 나타나는 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아가리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물음표이면서 요 도표이다. 물음표이면서 이게 아가리 모양으로 돼 있어. 여기 아가리가 이렇게 이 아가리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만약에 어머니의 욕망을 감지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에 위치시키거나 대상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어머니의 욕망이 나를 잡아먹겠지. 잡아먹는 거야.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큰 타자의 욕망에 잡아먹히는 대상이 됨으로써 아가리에 잡아먹히는 데서 큰 타자의 향락의 먹이가 된다. 먹이. 요게 불안이야. 내가 대상 아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큰 타자의 욕망의 먹이에 위치시킨다는 거야. 그러면서 큰 타자에게 여러분들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까 큰 타자의 배고픔을 오히려 충족시켜줘. 대상이 먹이. 그러니까 이때 불안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A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오케이? 이 안에, 아가리 안에 이 A. 욕망에 여기가 이쪽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대충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좀 쉬자 그래. 좀 쉬자. 다 안 되겠어.